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4일 금요일 이번 한 주 장 마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 증시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강보합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장중 내내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로 좀 퐁당퐁당 쉬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동 리스크를 완충제 역할을 이 연휴 기간 동안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전장에서 쭉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은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 대한 특징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일 엔비디아의 상승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일단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줬고, 삼성전자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안정화가 됐죠. 지난 수요일 5만 전자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상승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이닉스가 지수를 방어해줬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상승 흐름을 이끄는 섹터는 과연 어디인가? 이거는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바이오주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유한양행, 대형주들 다들 상승 흐름 좋았고요. 개별 종목들까지도 강세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중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우리도 이런 흐름을 타서 딱 한 종목 공략했는데 그 한 종목을 이제 또 우리가 수익 쉐어를 하고 나왔죠. 이런 개별 바이오 종목들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부품 장비주들, 이 좀 작은 업체들까지도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분기인데, 이 4분기도 석 달이잖아요. 그 첫 번째 달이 10월입니다. 이 10월 달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다음 이 시즌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도 섹터로 갈지에 중요한 힌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최근 이제 액면 분할 이후, 주식 분할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었죠. 그러다가 최근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는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3% 상승이면 시총이 3조 달러짜리가 3% 올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번 상승 흐름이 좀 제시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상승 흐름이 제시하는 바는 바로 신무기 블랙웰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입니다. 젠슨왕은 물론 당연히 CEO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겠죠. 젠슨왕의 발언에 의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신무기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웰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만의 TSMC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가는 근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삼성전자는 아직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실적, 삼성전자는 그럼 돈을 못 벌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약 10조 6천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필살기 방송에서 이 실적 분석을 SBSBG 필살기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계속 좀 변화하고 있고요. 실적이 조금씩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안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을 한 부분보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애초에 너무 높았고 그 높았던 기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표한 실적이 지금 낮아진 게 아니고 시장의 전망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선 부담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 IBK 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본래 13조 1,480억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는 이제 10조 1,600억 원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3조 가량이 다운됐죠. 그러니까 3조 가량이 다운된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는 3조만큼의 부담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망치는 10조대이기 때문에 1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잠정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정적인 주가에 대한 영향을 엔비디아발 호재로 이끌어내면서 상승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올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못 올라요. 왜냐?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8조 7,59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분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가 가장 주된 이유인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이 신용 잔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17거래일 동안 9월 한 달 동안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다 받았네요. 8조 7,592억? 이 순매도량을 똑같이 받아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걸 개인이 다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개인이 다 받아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크진 않지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게 바로 신용 물량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도 삼성전자가 항상 가장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5% 10%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신용 잔고가 잘 안 줄어드는데 일단 9월 초에 6천억대였던 이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 이것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9월 말에는 8,750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신용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 SBS 비즈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금 반도체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대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업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완제품 업체인데 이 완제품이 가장 많이 이 완제품 시장에서 현재 시장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건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지금 새로운 계약들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이고요. 근데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몰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한 번에 큰 흔들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 번에 큰 흔들림이 생기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흔들리겠죠. 지수가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제가 볼 땐 그런 시점들이 다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랑 좀 동일한데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해서 줍줍하는 게 나쁘지 않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이 8조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다. 지금부터 바닥을 훑는 이 4분기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를 버틸 수 있으면 지금의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 동향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냅다 판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냅다 산 거예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위치가. 외국인들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팔고 있네요. 여기서도 물론 팔았지만 여기서도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매수한 거 손절 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이제 계좌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수급 동향 자체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집중 매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또 사겠죠. 그때 개인 투자자는 집중적으로 매도할 거예요. 그럼 이 수급 동향만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입니다. 그때 가서.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역사적인 하락을 보이는 삼성전자의 측면은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신용 물량까지 써가면서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을 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다는 얘기죠.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칼날을 보면서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다는 이 칼날의 방향이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무언가를 베기 위해서 칼을 뽑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그때 동참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역사적인 지금 신저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도 되지만 자금 여력이 좀 적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략할 필요가 없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좀 하이닉스의 차트인데 하이닉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고가권에서 3일간 조정을 받은 것도 아주 이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19만원대까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17만원 하회하면서 15만원 선까지는 이제 기회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실적 발표 때예요.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 실망감을 주냐 기대감을 주냐 이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여기서 실망감을 주면서 하회할 시 15만원까지 내려올 시에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이 AI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흐름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크릿 종목이라고 하기엔 여태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보는 탑픽은 바로 DI예요. 왜 DI를 탑픽으로 보냐면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엄마냐 아빠냐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놓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하잖아.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도대체 누굴 좋다고 해야 됩니까? 둘 다 좋다고 해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좋다라고 물어보면 둘 다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주식시장이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공통 밸류 체인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DI입니다. 일단 DI는 지금 SK향 검사 장비 버닝 테스터기를 납품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와도 지금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DI를 항상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던 종목이 바로 DI였어요. 제가 가온칩스라든지 여러 종목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많이 수익을 봤었던 AI 반도체 관련주는 바로 이 DI입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매수를 우리가 한 다음에 이제 쭉 밀려왔는데 이제 수익을 많이 받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매집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분기 내내 횡보를 한다고 해도 내년 노리면서 매집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이 주당 단가가 15,000원짜리잖아요. 좀 모아갈 수 있고 야금야금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내년 상반기 또는 1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 중간이나 말부터 바로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I까지 보고 있는데 흐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효율적인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근 신규 상장했었던 엑셀세라퓨틱스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엑셀세라퓨틱스는 바이오에서
소재를 담당하는 핵심 소재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세포를 배양할 때 이 배양에 배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바이오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산업이든 특히 연구개발을 하는 산업은 연구개발 업체는 연구개발의 성패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갈리지만 소재 업체는 연구에 성공하는 업체에도 납품, 실패하는 업체에도 납품, 연구에 실패하는 업체도 소재는 필요하니까 실패를 하려면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재 업체는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꾸준한 돈을 항상 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쪽에도 그리고 반도체 쪽에도 소재 부품주들을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DI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실패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지만 DI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퀄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자체 테스트를. 그러면 테스터기가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엑세세라피틱스 오늘 드렸는데요. 8,400원 이하권부터 매수 진입을 했지만 이미 우리가 8,000원 이하권에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멋지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기도 한 종목이긴 한데 3번의 매매에 걸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그 대형주들이 일단 바이오 섹터를 끌고 가줘요.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이 바이오 섹터를 끌고 가주면 그 섹터 안에 바이오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개별 테마주들은 이렇게 앞서서 끌고 가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상승 흐름을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최근 또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이죠. 이런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좀 이 같은 테마 같은 섹터 안에서 대형주들이 끌고 가주는 시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얘네들이 이미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쫓아서 누가 오를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좀 고르기 어렵다면 신규주 중에서 탄력적인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를 잘 기억하라 그랬죠. 15, 1, 3, 6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상장한 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간들입니다. 엑세세라피틱스가 7월 15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뭐 풀린다면은 10월 15일에 이제 3개월짜리 예수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이 오버행 이슈를 지금 가볍게 소화시키면서 오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것도 당연히 좀 이해가 되죠.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려면 상장했을 때보다 주가가 너무나 괴리감 있게 낮으면 그 물량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소화를 못 하잖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그 물량들이 뭐 시장에서 소화가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요. 사실 오늘 셀루메드도 관심주이긴 했는데 이미 지난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단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 시장 바이오주들을 테마성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바이오와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게 남는다면 이제 2차 전지죠. 근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고 전기차라는 하나의 큰 섹터, 전방산업을 우리가 핵심으로 두고 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예요. 상당히 실망감을 줬죠. 이게 제가 지금 지난주 유튜브를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지난주에는 어때요? 지난주에는 테슬라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 하나의 이슈는 두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주주들이 속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맞다 거짓말 안 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율주행 계속 진행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난주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어제도 설명드렸죠.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답니다. 한 1000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가 증가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 전방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자금적으로도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고, 10월 16일일 겁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 전까지 테슬라는 조정과 상승을 제가 볼 때는 반복적으로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 물론 당연히 2차 전지주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항상 얘기하죠. 자율주행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종가 무렵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이 종가 관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의 대장주는 라이콤이죠. 종가 관리가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탄력 자체는 좀 약하지만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나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약 요런 그림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새로운 파동 한 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라이콤은 여기서 한 파동, 여기서 두 번의 파동 나온 다음에 이거 하나를 큰 하나의 파동으로 놓고 새로운 상승 파동 하나를 또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라이콤 같은 경우에 주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고, 4,500원 이하권 하회를 해준다면 우리가 또 매수 진입 해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뭐 라이콤 이외의 다른 종목들,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가 많이 수익을 봤잖아요. 오토엔을 비롯해서 SOS랩, 뭐 라이콤 역시 뭐 많이 수익을 봤었고, 이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 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종목들 살펴봤는데 내일 미국장에는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9월 비농업 고용수 그리고 9월 실업률이 나올 거예요. 이 실업률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가늠하는 가늠조가 되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미증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중동 리스크와 고용 동향 보고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일 미증시가 향방이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관심 섹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그리고 비만치료제, AI 반도체 계속해서 잘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승하고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징검다리 연휴를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 지금 위치가요, 우리 시장의 위치가 제대로 박스권 상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시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 이 위치 상황 한번 보세요. 딱 요거 박스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근데 이 박스권을 지난 9월 25일날 상승하면서 박스 상단을 가려다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죠. 작년과 같은 분위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지금은 박스 하단까지 안 가고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상단을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또 쉬는 날인데 그 다음날이 또 바로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을 받고 밀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만들었었던 이 조정 구간은 매물 지지대로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이 매물 지지대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지지력으로 받으면서 이 매물 지지대에서 지지력을 잘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올려서 건너뛰는 주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만기 이후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다시 코스닥 지수는 800포인트 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뭐 물론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시장 자체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4분기 남은 시간도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제가 올려드린 요 섹터 내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매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간 영상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들 하셨고 주말 푹 쉬시고 그러면 월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 지나면 이제 휴일이 당분간 또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없을 겁니다. 이제 열심히 매매해야 될 시기가 왔고 모두 다음 주도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